그 11시 반에 사연 받기로 하셨던 분 혹시 지금 계신가요? 안 계시면은 조금 더 잡담하면서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에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내주신 사연 자체는 되게 가볍다면은 가볍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뒷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사연 자체는 되게 진지하고 그런데 민감한 부분, 어떤 민감도에 있어서는 좀 덜 자극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안 계신 것 같지만 슬슬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최근에 같은 경우에 사연들이 조금 더 자극적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루기 좋은 내용들도 많고 그랬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해요. 사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 유쾌하기도 하고 재미도 있는데 막상 이거를 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무거워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목, 엄마 아빠의 우좌 WWE를 어찌 막으면 좋을까요? 근데 우좌라는 명칭에서부터 굉장히 성향이 보이는 것 같다고 하면 안 되겠죠? 보통 좌우라고 하지 않나? 혹시 좌회전을 할 때 오른쪽으로 270도 턴을 하시나요? 아무튼 내용을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유아람님. 먼저 저는 서울 어디에선가 산소를 낭비하고 있는 남정네입니다. 제가 이번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제목에서도 보셨듯이 엄마랑 아빠가 요새 정치 이슈로 많이 싸우십니다. 아무래도 어머니가 국민의힘 당원이시고 아버지가 국회의장분이랑 친하신 탓에 지난 추석에도 아버지께 자시 선물이 오자 어머니가 그걸 보시고 바로 쓰레기통에 던지신 전례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요새 시대가 시대인지라 거실에서 TV만 키면 서로 설전을 벌이십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는 팝콘 뜯는 마인드로 보고 있었습니다만 가끔씩 정도가 심해질 뻔한 적도 있어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은 요즘입니다. 이런 제 고민은 그냥 팝콘만 뜯으면서 보면 될지, 아니면 중간에서 중재를 해야 할지, 아니면 저는 개혁신당이라고 선언을 하면 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그래, 이제 어머님이 국힘 당원이라고 하니까 제목이 좀 설명이 되네요. 엄마 아빠의 우좌 WWE. 엄마가 우고 아빠가 좌라서 우좌 WWE였던 거야. 항상 방송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재밌는 방장님의 방송을 기대하겠습니다. 유붕이 드림이라고 해놓고서 마지막 줄은 구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제 중성화를 걸고 사실임을 밝힙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찔하네요. 예. 사연자분 나이는 이제 말씀을 안 주셨는데 일단 얘기를 듣자고 하면은 개혁신당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은 대충 20, 30대로 보이죠. 예. 아, 사연자 거기 계신가요? 일단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기는 합니다. 개혁신당 커밍아웃, 게이밍아웃을 하시면 양쪽에서 동시에 호적 파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혁신당이라는 당의 특징이 뭐냐면은 양쪽에서 다 싫어해. 오른쪽에서는 배신자라 그러고 왼쪽에서는 싸가지 없다 그래. 넌 나가라 시전이죠. 더군다나 왼쪽 성향, 오른쪽 성향이 있는 정도도 아니고 한쪽은 당원이고 한쪽은 수뇌부랑 인연이 있다라고 하면은 말할 것도 없지. 너 이 새끼 어디서 그딴 못된 버릇 들여왔어가 되는 거지. 제갈량의 선분지계가 2024년 한국에서 나오는구나. 아, 근데 둘 다 꼴보기가 싫은데 그냥 게이밍아웃 하면 안 되나요? 게이밍아웃하고 양쪽이랑 동시에 연 끊고 혼자 살 거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아마 힘들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고 하면 그렇습니다. 중재를 어떻게 하냐 이거를. 어떻게 중재할래? 뭐라고 중재할래? 아, 사실 윤석열이 그렇게 개새끼는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할 건가? 말이 되냐 그게? 어차피 서로 곧 죽어도 이해를 못하고 더군다나 저렇게 깊이 이해가 있다고 하면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거를 두 사람이서 이제 합의를 본다고 해도 힘든데 제3자가 그것도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사람들을 설득을 한다? 쉽지 않지. 그래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대충 나온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나이 먹을수록 사람은 안 바뀌어요. 자기가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하루씩 1년씩 계속 추가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뭐 몇 시간 동안 붙잡고 토론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바뀌겠어? 어제도 엄마가 한남동 가시길래 아버지 보고 광화문 가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 중재 아닙니까? 중재가 아니라 이제 미봉책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팝콘만 뜯으면서 보면 되나요? 그거는 아니에요. 네, 분명히 이게 어느 순간이 된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저한테 이제 말씀을 주신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답이 아닌 답이라고 하면은 저는 분명히 존재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이념 싸움을 방지하는 정책은 3S였습니다. 근데 3S에서 가정에는 쓸 수 없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스포츠든 아니면은 뭐 소풍이든 야유회든 정치 외적인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벤트를 제시를 하고 그리고 같이 데려가가지고 노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이게 독립
독립할 나이가 아니면 너무 고민이긴 해. 부모님 문제를 내가 해결해서 할 수도 없는데 내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요. 그래도 제가 지금 그냥 팝콘만 뜯으면서 보고 있어도 된다. 이거에 대해서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그런 거예요. 이게 당장은 만약에 이제 성인이라고 하시면은 그냥 뭐 나가서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그렇게 사이가 진짜로 안 좋아졌다고 했을 때 그 중간에 껴있는 사람이 되게 힘들어요. 오히려 그 둘은 서로 안 보면 그만이야. 진짜 오히려 부부라고 해도 마찬가지지. 둘이서 살 만큼 살았고 애도 다 키웠다라고 하면은 따로 살아도 사실 큰 문제 없거든. 그냥 이제 자식 끼고 한 번씩 만나고 아니면은 진짜 정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자식과 따로만 만나고. 근데 그랬을 때 자식만 힘듭니다. 이건 사실 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런 관계의 진짜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싸우는 그 두 사람은 가운데 껴있는 사람이 가장 힘들다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래 너도 고생하지. 가운데서 눈치 보느라 고생 많다 라고 예의상 얘기는 하지만 절대 공감하지 못합니다. 핑치만 철수엠처럼 가족을 분당할 수는 없잖아요. 가족은 단일화가 안 돼. 뭐 분당도 안 되고 단일화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더더욱이나 어떤 지금 이게 거실에서 TV만 켜면 서로 설전을 벌인다라는 얘기를 하잖아. TV라는 분쟁이 될 만한 떡밥을 계속 던져주는 매체가 있으니까 싸우는 거잖아. 그럼 이 꼴의 방법이 뭐냐? 전쟁이 벌어지는 그 물건을 치워버리거나 아니면 전쟁이 벌어지는 물건이 없는 곳으로 가거나 이런 거일 거 아니야. 그래서 하다못해 같이 야구 보러 간다든가 아니면은 여행을 간다든가 그런 거 한 번씩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좀 합니다. 어릴 땐 어른들 싸움 날 것 같으면 갑자기 태권도랑 유치원에서 배운 재롱 피우고 하는 조카 있었는데 그래 얼마나 바람직합니까? 물론 조카한테는 몹쓸 짓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그겁니다. 솔직히 말해 어디 정당을 지지한다 라는 것들이 그렇게 엄청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지하는 당이 다르다 이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는 게 뭐냐면 해외 같은 경우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지하는 당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생활 방식이라던가 사상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떤 특정 이슈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뭐 뻔할 뻔짜야. 대충 이제 서울 경기도권에서 태어나고 나고 자라고 아니면은 거기서 살고 비슷한 직장 다니고 비슷한 수준으로 돈 벌고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그러다가 비슷한 시기에 죽습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국민 대다수가 살아가는 인생의 루틴이 정해져 있는 나라에서 이념을 얘기한다. 나는 솔직히 별로 와닿지는 않거든요. 이게 또 빈부격차가 커지고 막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제가 지금 체감하는 건 그래요.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그래 그냥 까놓고 얘기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라는 양대 거대 정당을 얘기를 할 때 색깔 말고 다른 게 뭔지 잘 모르겠어. 지금 시점에서 말하면은 이게 제가 국민의힘 편드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아니 야 아무리 그래도 박근혜 윤석열을 배출한 당을 어떻게 민주당이랑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라기보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국민의힘 이념이 뭐예요? 전 솔직히 정치 잘 모릅니다. 그냥 무지랭이 시선에서 느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이념이 뭐예요? 반공? 반공 말고 있나? 민주당 이념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각 세우고 싸운다 그러는데 특정 파트들을 제외하면은 한통속이야. 내가 지금 이런 얘기들 하는 거 괜히 하는 소리 아닌 거 알죠? 그래 어차피 지들 월급 올린다 할 땐 난장익치를 통과시킨다. 그리고 그 월급 올린다? 그것도 그런데 양쪽 다 어떤 이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공통된 성향이 하나 있습니다. 통제를 진짜 좋아해요. 나무위키 한번 걸어 잠궈봐. 게임 한번 금지시켜봐. 셧다운제 좀 걸어봐. 이번에는 또 뭐 금지시켜볼까? 리얼돌 한번 금지시켜볼까?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그래 이제 뭐 성매매는 지금도 불법이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한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에 진보가 어딨어? 둘 다 보수야. 내가 지난번에 이제 계엄령 그때 당시에 방송을 하면서 보수는 끝났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명목상 진보와 보수로 구분을 하니까 편의상 보수라고 부르는 거지. 우리나라에 진보가 어딨어 이 사람들아. 둘 다 보수야.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보수라고 하기에는 민주당은 PC주의 되게 좋아하지 않나요? 나는 솔직히 민주당이 그렇게 PC한지도 모르겠고 국민의힘이 안티-PC인지도 모르겠어. 둘 다 똑같아. 그래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또 다른 근거 중 하나가 뭐냐면은 국힘과 민주당이 대변하는 계층이 있나요? 나는 이게 진짜 궁금해. 그러니까 막 미국 민주당의 흑인, 여성, 노동자 계층 또 아니면은 뭐 미국 공화당의 레드넥을 필두로 한 백인 계층, 보수층
이런 것들이 있나? 굳이 따진다고 하면 그런 건 있기는 해요. 국힘 같은 경우에는 한 60, 70대 이상의 그런 완전 노인층,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한 40, 50대 그 세대를 아우르는 소위 말하는 586이라 부르는 그 세대들이 기반인데, 나는 이 부분도 되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지위나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나이대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다고? 맞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들이 그거예요. 대표하는 이념, 계층 이런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아닌 게 아니라 제가 그 당에 대해서 어떤 칭송을 하려는 건 아닌데요. 우리나라에서 정의당, 개혁신당 이런 당들이 젊은 남녀 사이에서 컬트적인 인기라도 얻었던 게 나는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각자 이제 노동자와 여성 그리고 2030 남성을 대변한다는 캐릭터가 있기는 하니까. 노동당은 그러다가 이제 노동자들 지지를 이제 잃어버리면서 위성정당으로 좀 전락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 정당들조차도 사실 거대 양당의 진영 논리 사이에서 힘을 기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피말려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의당, 노동자랑 이제 여성 위주로 가는가 싶었더니 노동자 계층 지지를 조금 제껴놓고 여성 쪽에 올인하다가 지금 완전 위성정당 돼버렸고, 개혁신당 원래 처음에 이제 나올 때 새로운 보수 하다가 이낙연이랑 합쳤었죠. 그때 욕 좀 많이 먹었어. 야, 뭐 중립지대 빅텐트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어떤 이념으로 뭉친 게 아니라 그냥 양쪽에서 해당 사항 없는 사람들 뭉쳐가지고 한 거잖아. 이러면은 결국에 어느 당을 지지해야 되는 건가요? 몰라. 나도 몰라. 물론 저는 지지하는 당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제가 어디를 지지한다고 굳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맞아. 결국에 양쪽에서 팽당해서 뭉쳤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찢어졌잖아. 그래서 제가 더더욱이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 정치색 가지고 싸운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 평소에 가지고 사는 사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크게 다르지가 않다. 근데 그런 이념적인 구심점도 없는데 왜 그렇게 팽팽하게 반으로 나눠서 싸우는가요? 이권 싸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권 싸움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뭐 격투기 쪽에서도 그렇고 아니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봤던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보다 보면은 얘기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단체, 우리 모임, 우리 협회를 봐주시는 분이 어느 당이니까 이분을 찍어야 돼. 이 당을 찍어야 돼. 이런 식이에요. 내가 뭔가 되게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아닌 거 알죠,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자기 이권에 따라서 줄대고,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어떤 사업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단 말이야. 당연한 거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게 좀 더 심해요. 자기들이 이권 챙길 수 있는 사람 지지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어떤 구심점, 진짜 정치적인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다, 생각보다. 맞아. 이념 집단이 아니라 이익 집단이다. 이거는 제가 그냥 책임을 너 그래서 누구 지지하는지 한번 따져볼까라는 그런 책임을 피해가기 위해서 오리발 내미는 게 아니라 애둘러서 책임 회피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그리고 당사자들도 알아. 자기들이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됐을 때 반대편 당으로 이동하는 것도 사실 무리가 아니라는 것들을. 현지 시점에서 보수 거목 소리 듣는 홍준표 씨도 예전에 그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김영삼 총재 제안 아니었으면은 진보 쪽으로 갔을지도 모르는 일이다라고. 내가 그거 근거 자료를 좀 될 수 있으면 더 좋으니까 링크를 좀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못 찾았어. 근데 내가 그거를 분명히 봤던 기억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하는 나이 많은 60대, 70대 그 이상의 노인층에서도 그렇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힘 반대에 무릅쓰고 임명한 사람이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래.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제일 유명했던 것 중 하나가 그거죠. 김무성 의원이랑 당시에는 이제 문재인 의원이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문재인 의원이랑 둘이서 이제 되게 친했다는 거. 결국에 이제 같은 학교든 아니면은 정치 다른 동문이든 해가지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데 일단 반대를 해야 되니까 반대를 하는 거야. 애초에 지금 그 보수의 현대 보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삼 총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지금 김영삼이라고 하면은 보수의 거목인데 김영삼이 보수의 거목이다.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내가 이제 돌고 돌아가지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좌우로 나뉘어져가지고 싸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싸우기 위한 싸움에 어느 순간부터 매몰되었다고 좀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왜 싸우고 있는지를 잊어버린 지가 좀 한참 된 것 같아. 이 싸움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어차피 서로 이권 때문에 싸우는 걸 아니까 선거 때도 공약으로 싸우지 않아요. 이 나라에는 이런 사상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 정치인들 현수막 저거 제한 풀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들 현수막으로 키보드 배틀을 하고 있어. 누구 반드시 탄핵시키겠습니다. 전과 몇 번 출마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너다. 이러는 거. 그래서 정당을 왜 지지하는지를 잊어버리고 저 새끼는 뽑으면 안 돼요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런 게 먹히는 이유는 우리네가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공약 보고 뽑는다고 그랬으면은 유승민, 심상정이 그 정도 표를 받았을까? 공약 이행률,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던 당시에 이제 후보자들 국회의원 재임 기간 동안 공약 이행률이라든가 아니면은 법안 몇 개 통과시켰는지 법안 몇 개 제의했는지 그런 것들 표로 나온 게 있었거든요. 참담해요 그거. 내가 뭘 하겠다면 뭔가를 증명하기보다는 일단 상대가 하려는 걸 부정하는 게 더 잘 먹히고 클리어하고, 그렇게 해도 또 쟤는 안 된다고 진영 논리를 뽑아주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게 제살 파먹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보이는 게 뭐야, 공약과 후보자들의 퀄리티가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자고 하는 것들은 크게 좀 두 가지 포인트가 있기는 합니다. 하나는 좌우라는 것들에 나눠가지고 어떻게 1번을 뽑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2번을 뽑을 수가 있어요? 하면서 심지어 이렇게 가족 안에서도 손가락질하고 그러는데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 사이에 상대편이 괴물이 아니라는 걸 너무 많이 잊어버려요. 이권 싸움이라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서로를 악마화하다 보니까 상대가 진짜 악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도 다 악마의 추종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거든? 아니 우리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문화를 누리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연자분의 사연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정치 말고 그 두 분이서 결국에 이제 부부고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는 가정이란 것들을 리마인드 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를 많이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결론을 내렸던 거에서 중간에 그 설명들이 있었지만 같은 결론으로 왔죠. 제가 이제 지금 위에서 어떤 분이 아드님이 한 편을 들으시면은 2대1이 되니까 싸움이 안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니요. 싸움은 안 일어나지. 소통이 끊겨요 그러면. 그냥 어차피 답도 없는 감정 싸움인 이 정치 이야기, 이 미친 치킨 게임을 끝내고 가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현수막 제작은 진짜 빠르더라고요. 뭐 사건 터지면 다음날 바로 현수막 교체되어 있음. 지금 뭐 이제 니즈가 많으니까 더더욱이나 부지런히 하고 있겠죠. 그래요. 이게 아마 앞으로도 두 분의 정치 성향이 크게 바뀌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한 분은 당원이라 그랬지. 당원이면 또 소통하는 사람들이 당원들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거기 진영에서의 논리에서 벗어나기가 더욱이나 힘들어요. 그리고 아버지 국회의장 분이랑 친하다고요? 그럼 뭐 말해 뭐해. 그 사람이랑 진짜 사이가 완전 나빠지는 거 아닌 이상, 아니 우리 큰형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신데 내가 지지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도 이득을 보고 해야지 라는 그런 거야. 근데 여기서 그거를 중간에서 봉합하겠다고 억지로 낙득을 시킨다? 말도 안 되지. 그래요. 그래서 보찜장수님의 사연에 대한 이야기는 한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너무나도 컴팩트한 문제고 요거 자체를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없는 상황이라서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좀 간단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